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물주톡 대표 김명남 회사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다세대 주택하고 다가구 주택 이게 어떻게 다른가 이걸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관련되는 거를 읽으시다 보면은 저 두 용어가 이제 섞여 나오는데 무슨 차이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건물이 있어도 사실 보기에는 잘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법적으로 다르고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설명을 위해서 우리 건물주톡 김도균 이사가 자세히 좀 알려주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물주톡 이사 김도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세대와 다가구 어떤 점이 다르고 왜 우리가 이 다른 점을 알아야 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외관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건물로 보여도 이게 다가구냐 다세대냐 차이는 일단은 이 건물의 그 호수가 있잖아요. 다 호수를 각각 구분해서 주인이 있느냐, 이렇게 뭐 101호는 갑, 201호는 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면 여긴 다세대 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등기를 떼어보면 이 호별로 다 그 주인들이 다 나누어져 있고요. 따로따로 있죠. 네, 부분 등기를 각각 독립적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고. 네, 맞습니다. 또 이와 다르게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호수는 굉장히 많으나 이게 소유주는 이 건물 하나를 갖고 있는 소유주 A가 하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해봐도 이 그냥 소유주 A의 이름만 나오는 게 일단 다 가구 주택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하나의 건물의 호실마다 소유주가 다양하다라고 하면 다세대, 하나의 건물의 소유주가 한 명이다라고 하면 다가구, 이렇게 이름 좀 달리 졌으면 더 좋았을 것 그쵸. 같아요. 왜냐하면 다가구 너무 비슷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리고 용어를 조금 다르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좀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용자가 헷갈리는데 여기는 독립세대가 여러 개 있는 거다. 응? 네. 여기는 그냥 한 집이 온전히 소유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세대 주택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일단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가 되기 위해서는 지상으로부터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건물이어야 합니다. 네, 200평 미쳐야 된다. 네네. 이런 거죠. 그래서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세대수 제한은 없습니다. 네, 다세대 주택은 뭐 그 건물 안에 20개가 있든 22개가 있든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보통 공인중개사분들이 건축물대장을 띄워와서 보여주시거나 거기 적혀 있죠. 네, 뭘로 맞습니다. 분류됐을 때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집합으로 분류를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조회할 때도 이 집합으로 선택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또 그래서 그 건축물 종류상 용도가 이거는 다세대 주택은 공통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주인이 집합돼 있다. 그런 거니까 공통주택이죠. 그래서 결국 건물 한 동을 내가 전체를 보유하고 있으면 난 다주택자가 되는 거니까. 이거 각각 독립적으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동 갖고 있으면은 여러 세대 갖고 있는 거라 양도세 중과되는, 요즘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거니까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만약 이제 세대별로 한 호씩 하나를 보유하고 계시면 그거는 그 주택 하나니까 1주택이 되니까 2년 이상 보유하시는 경우에 비과세가 되고 실거래가 12억 넘어가실 때는 이제 양도세가 좀 그러니까 과세가 일반적인 하나 있으면 일반적인 주택과 똑같은 거고, 여기가 만약에 누가 혼자 얘를 다세대 주택을 혼자 갖고 있다가 매각하게 되면 그거는 여러 주택을 매각하게 돼서 양도세 중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세대 주택으로 전세를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니까 이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그 집주인하고 계약서를 쓰는 경우에도 다세대 주택으로 들어가시는 경우에는 그 호수까지, 집원뿐만 아니라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다가구 주택 보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층수는 지하층 제외하고 3층 이하, 지상층이 3층이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동의 바닥 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 200평 이하여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대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9세대 이하여야만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대장 열람을 내가 한다고 했을 때는 이때는 일반으로 들어가셔서 조회해야 다가구 주택을 분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과 약간 다른 점이 이 양도세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 다가구 주택 한 동을 우리가 일괄로 매도할 경우에는 그 주인이 한 명이었으니까 1주택으로 1주택이죠, 전체를. 그래서 요 조건 3층 이하여야 되고
19세대 이하여야 되고 200평 이하 요 다가구의 요건이 충족되는 동 하나를 매도하면 그건 네. 1가구를 매도한 거죠. 네, 맞습니다. 1주택으로. 근데 그 조건이 안 되면 예를 들어 옥탑이 있다거나 네, 네, 네. 밑에 이제 주택 말고 아래쪽에 상가 같은 게 껴 있다거나 해서 이 19세대를 넘어가 버리거나 3층을 넘어가 버리게 되면 네. 이 규정은 이거는 이제 건축법과 건축법. 네, 네. 관련된 건데 요건 세법에서는 건축법과 무관하게 요 다가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세대처럼 네. 분류해서 세금을 내요. 그래서 여러 세대. 그래서 다가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양도할 때는 그런 요건이 내가 혹시 불법 증축을 해놨다. 근데 뭐 건축물상은 다가구고 일반이니까 그냥 팔면 1주택 판 거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가구가 양도세를 줄이는 좋은 부분이 네, 있는데 네, 잘못하면 네, 네. 다세대로 세법상 판단된다.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잘 설명 잘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뭐 다세대와 비교인데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다가구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다만 또 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이 한 명이니까 이 계약 시 지번까지만 기재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뭐 크게 나중에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세대와 다가구의 각 그 특징 네, 두 개 뭐 이름은 비슷한데, 네, 비슷한데 사실 네, 뭐 네. 세법상으로 되게 크게 차이 나니까 두 가지 구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네. 사실 뭐 계속 봐도 헷갈려요. 이렇게 보다 보면. 네. 그리고 지금 다세대 다가구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파트나 연립주택,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살짝 좀 분류를 좀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일단 크게는 주택은 일단 단독주택과 공통주택으로 분류를 하고요. 단독주택 같은 다가구 주택은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인이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단독주택으로 일단 보는데 그 요건이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는 3층 이하여지 다가구 주택. 여러 앞가구 밑으로. 네, 맞습니다. 근데 단독주택은 뭐 연면적 규정은 없고 층수는 3층 이하여야지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또 반대로 공통주택 같은 경우는 다세대, 연립, 그다음에 아파트가 있는데요. 뭐 아파트 같은 경우 연면적은 뭐 얼마든지 크게 지을 수 네.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다가구, 다세대가 이제 분류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동일했던 게 연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지만 200평 이하고 네, 층수가 네. 다세대는 4층까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연립주택은 뭐 660제곱미터 연면적 초과되고 200평 넘어가면 네, 연립주택으로 보는 네, 거고 네. 4층 넘어가면 아파트로 보는 거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 차이점이 이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분양이 독립등기가 안 되니까. 그리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양은 또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이제 건물 뭐 전세나 이런 거 알아보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로 좀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같이 이제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두 개가 어떻게 분류가 다른지 뭐 계속 섞으시는데 헷갈리시면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근데 이제 세법상으로는 두 개가 되게 달라요. 한 주택 통으로 보고 양도하면 전체를 양도세를 한 주택, 1주택으로 보는 게 이 다가구 주택이고 다세대라면 독립이 다 독립적인 주택이에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19채 파면 19주택을 판게 되니까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판단하시면서 여러분이 사실 때도 조심하시고 매도하실 때도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특히나 여기 다가구의 경우에 건축법상 다가구라서 그냥 난 다가구 매도했다 이렇게 했다가 세법이나 이런 데서는 다른 판단을 한다. 혹시 불법 증축하셨거나 뭐 이런 다른 판단 해가지고 판단을 양도세 중과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자, 저희가 같이 한번 다세대 다가구 함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뭐를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